네.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들은 꽤 있죠. 네.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지만 사실 그 올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에는 사실 악재들이 연이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고요. 그건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장 크게 이제 사실은 연준의 어떤 스탠스 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미국 연준이요? 네, 그렇죠.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뭐 올해 말 정도에 이르면은 사실은 계속해서 시중에 돈을 갖다가 공급하는 정책들을 조금씩 줄이거나 네. 이제 중단하는 기조로 서서히 갈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역시 뭐 지금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사실 악재로 충분히 거론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제 자체가 사실 1, 2분기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게 이제 기저효과 때문인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3, 4분기에는 그 기저효과가 서서히 이제 어떻게 보면 끝나가면서 네. 사실 경기가 지금처럼 1, 2분기처럼 굉장히 어떤 성장률이 높아지는 국면들이 이제는 좀 주춤주춤해질 거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약간씩 이제 둔화하는 조짐을 보일 거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두 번째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요인은 이제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인식 확대. 이런 것들도 이제 한 가지 요인이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하락세를 갖다가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은 사실 놀랄 텐데. 네. 사실 증시를 갖다가 이제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놀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양적 완화가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테이퍼링을 실시할 때 과거에도 사실 뭐 긴축 발작이라고 할 정도로 주식시장이 이제 꿈틀꿈틀거리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된 적들이 있었고요. 네. 지금의 악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뭐 개인들은 모르겠지만 그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악재들이 있을 거라는 걸 갖다가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과연 이제 리스크로서 얼마나 크게 작용할지, 얼마나 오랜 기간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사실 이런 일은 불가피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너무 심각하게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예측이 됐던 부분이고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많이 반영이 또 됐던 부분도 있다. 담담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미국 연준의 그 테이퍼링 기조가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됐던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 출렁였고 신흥국 증시들도 같이 출렁였고 우리까지 영향을 받은 바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요인이라던가 글로벌 경기가 이제 상반기에는 굉장히 화랑이었지만 하반기 들어 조금 그것이 꺾일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꼭 외국의 요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내부적인 요인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일단 요번에 가장 먼저 연속적으로 사실 네. 8거래일 연속으로 했다가 8월 네. 18일 날 한 번 올랐다가 또 이틀 동안 이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사실 코로나19 지난 3월 달에도요. 7일 이상 이렇게 계속 하락한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네. 좀 윤석열 전 평론가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반도체 호황입니다. 반도체 호황이 이제 슈퍼 사이클이 끝났다. 예.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간다는데 반도체라는 게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뭐냐면 여기가 흔들리면요 종목도 폭락이 되지만은 지수까지 같이 끌고 내려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사실 이 반도체 호황이 끝나니 정점을 지났느니 뭐 슈퍼 사이클이 끝나니 이거는요 의견이 진짜로 50대 50으로 좀 갈려 있어요. 네. 그러는 상황에서 미국의 모건 스탠리에서 윈터 이즈 커밍, 겨울이 오고 있다. 뭐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확 내립니다. 거기에 이제 당황하기 시작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지금 큰 부분들은 모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V자 반등을 해서 경기 회복이 잘 되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 저녁이죠. 어저께 저녁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걸로 보면은 미국이 GDP가 3분기에 9%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걸 네. 6.5%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6.4%까지 전체적으로 연간하는 걸 6%로 내리고, 그 다음에 중국도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반토막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그럼 이거 뭔가 이상한 경기 회복의 흐름이 지금 꺾이는 거 아니야? 네. 그 뒷면에는 분명히 델타 바이러스의 지금 영향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서 10만 명 이상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매일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이론 갖고 설명할 수 없는 지금 장이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뭐 이 중앙에는 아까 윤석열 평론가가 얘기한 미국의 이제 긴축을 하는 그런 테이퍼링이 시작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것이 이제 8월 26일 날 미국의 와이오밍주의 잭슨홀이라는 데서 미팅을 하면서 네. 스케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8월 26일까지는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불안한 건 뭐냐면 8월 26일 날 네. 한국에서 금융통화위원회도 열립니다. 네. 만약에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금리 인상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증시의 유동성을 더 이상 과거처럼 공급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8월 26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 미국 테이퍼링 한다고 구체적 스케줄이 나오고 한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해버리고 이러면 진짜로 완투펀치가 지금 날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굉장히 세심하게 조금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다시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유난히 신흥국 중에 한국이 굉장히 한국 원화가 굉장히 약세예요. 미국 달러는 굉장히 강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물꼬를 한번 다시 방향을 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자막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제 증시 유동성 파티가 끝나느냐 끝난 것 같고요. 예, 숙치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한국은행의 이 금리를 기준금리와 관련된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연준이 공개적으로 테이퍼링과 관련된 발언을 할 그런 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 시작이 언제 된다, 또 기준금리가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 또 확인이 되면은 증시는 그야말로 더 출렁일 수밖에 없는데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때가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빠져나간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지금부터는 좀 관심이 있으실 만한 주식 종목들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상당히 여기서 많이 팔고 우리 시장을 떠나갔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연초와 비교해서 10% 넘게 지금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개미 투자자들이 사실은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 삼성전자로 시작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요. 저 같은 사람 의견을 말하는 사람하고 반대로 의견하는 사람하고는 시장에 딱 반반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사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정점에 갔느냐 후반부에 들어가 있느냐 이러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D램 값이 내려오느니 뭐 프레시 값이 내려오느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실물 가격이 떨어지면 고정 가격이 항상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정 가격은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실물 가격이라는 건 PC에 들어가는 D램 쓰는 건데 전체의 10%밖에 안 됩니다. 거기가 떨어졌는데 옛날에 패턴으로 하면 그게 떨어지면 고정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지금 반도체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딜은 다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삼성전자가 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재용 부회장이 또 다시 와서 어떤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뭐 우리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는 아유 뭐 배트 길게 잡고 쳐야지 삼성전자는 그렇게 단타 치는 건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쭉 하고요. 지금 삼성전자 떨어지는 건 뭐 제가 보기에는 서로 이제 총수가 다시 뭐 경영에 관여하는 부분도 있어서 삼성의 비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를 지금 해주는 거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안 돌아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답답한 보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야 이거 뭐 국민 적금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과거에 지금 4차례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가 6개월 빠지고 다 그 다음 달부터는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9월 정도 되면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펀더멘털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소문 뭐 이런 거보다는 펀더멘털 실적 내는 회사를 좀 찾아서 하시기 때문에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비관하지는 말아도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반도체를 팔아치운 외국인들이 또 어떤 주식을 샀나 들여다봤더니 이 2차 전지 배터리 주식과 카카오뱅크는 또 꾸준히 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궁금한 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 청약을 했었죠. 그러고 난 뒤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팔았는데 이걸 외국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또 많이 사들인 배터리 주식을 봤더니 삼성, SDI, LG화학 등인데 이것들이 유망한 겁니까, 평론가님? 이 주가라는 거는 지금 현재의 실적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만 네. 사실은 미래의 실적이 더 중요한 영향을 더 미칩니다. 네. 현재의 주가는. 그래서 보통 18, 2월 이후의 실적을 갖다가 반영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기차 시장 규모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1% 미만이에요. 근데 각국은 전기차로의 어떤 구조 전환을 갖다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99%의 어떤 시장은 아직도 전이 미답의 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전기차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바로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 산업의 어떤 생산 능력, 그 다음에 기술력 측면에서 어떤 기업들이 유망하느냐.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꾸준한 기술 개발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도 역시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미래의 실적에 어떻게 주목을 해서 사실은 배터리주를 담는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측면이 뭐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재정비를 합니다. 네. 이제 포함이 안 됐던 거를 자기들 바스카드에 이렇게 담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공모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를 갖다가 담는 어떤 이런 것들도 그 카카오뱅크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냐.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그 기관 투자들의 그 매도 제한 물량들이 향후 이제 어느 정도 나올까 이거에 대한 분석들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뱅의 어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네. 가령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이라든지 지금처럼 영업 실적이라든지 매출액이든지 영업 이익이 급상승할 것이냐의 어떤 여부들 이런 것들의 어떤 분석들을 갖다가 개인들은 좀 충분히 하셔야지. 지금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추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앞으로 네. 진짜 카카오뱅크가 진짜 좋을 것 같다라는 거는 그래도 한번 좀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두 가지를 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각각 좀 별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배터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성장 차원에서 많이 지금 외국인들도 투자하고 있는 중인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다시 담고 있는 과정이고 또한 이 매도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시장에 내놓지 못한 물량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풀리는 시점에 따라서 또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궁금하신 내용,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주식은 분명히 투자이고요. 개인이 판단하고 또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전망을 해보고자 하는데 일단 투자업계에서는 당분간은 좀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시장을 전망한다는 거는 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조정 국면인지 건강한 조정 국면도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대세 하락으로 들어온 건지에 대한 어떤 판단은 분명히 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게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기에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다.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조정 국면이라고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긴축 기조라는 게 강하고 지속적일 때는 사실은 증시라든지 자산시장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어떤 중앙은행이 강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겠냐라는 게 의문인 점이고요. 사실 중앙은행이 꿈꿔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유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산시장 부양을 통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부자가 된 느낌에 돈을 더 쓸 거다. 그러면 경기가 좀 좋아질 거다라는 것들도 사실 중앙은행들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건데 이런 어떤 국면들을 갖다가 일시에 파괴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의문들, 이런 의문들이 분명히 남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긴축으로 뭐 갈 거는 분명하지만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긴축 기조 자체가 강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된 거는 뭐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네.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을 갖다가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 주시장이 미리 선 반영해서 소화를 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중앙은행 등등,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 총수 등등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시장에게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니 지금부터 이 부분을 반영하세요. 연착륙 내지는 뭐 좀 서서히 줄일 수 있는 그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그 과정으로 보인다. 뭐 강한 긴축 이런 부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뭐 심한 하락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빚을 내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지금 주식을 빚내서 샀다가 갚지를 못해서 강제로 처분되는 경우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향후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해요, 고모님. 네, 지금 뭐 비투하고 개인 채무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올리는 데 있어서 지금 뭐 한 번 올리냐 두 번 올려야 하는데 지금 베이비 스텝 0.25밖에 지금 올릴 수 없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시중의 시중금리들은 벌써 다 지금 반영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이게 이제 경제가 더 나빠질 때 그때 사실은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또 금리를 확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지금 비정상을 정상화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진짜 최근에 뭐 같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남자 펜싱 선수들이 금메달 땄잖아요. 거기 딸 때 역전승을 하는데 한 그 부분에서 구본기 선수인가요? 의심하지 마. 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들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제가 경험한 바 그리고 역사에 있는 것은 이렇게 산업적 변곡점이 올 때는 증시가 굉장히 떨어졌다 올랐다가 낙폭이 큽니다. 그러나 항상 우상향을 갖기 때문에 네. 지금 뭐 AI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산업적인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분기점에 와 있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는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십시오.